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래간만에 수능 특강 강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13강의 1번 빈칸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을 하고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문은 좀 까다롭기도 해요. 해석하기도 좀 벅차기도 하고. 자, 보시면 첫 번째 줄 imagine이 타동사입니다. imagine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attempting이라는 동명사 보이죠? 그리고 attempt는 to 부정사를 가지고 옵니다. 다음에 summer는 attempting이라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리고 explain은 타동사로서 뒤에 또 목적어절 나오죠. 의문부사 플러스 주어 동사인 간접의문문인데 그 간접의문 안에서 it은 가주어고 to conclude가 진주어입니다. 그리고 conclude 타동사이기 때문에 대절이 또 목적어절로 나오죠. 다음 두 번째 줄 끝에 may have been 과거의 내용에 대한 추측이죠. 뭐뭐 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석하시고 a time은 when이라는 관계부사의 선행사입니다. 관계부사 뒤에 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셋째 주제에 based on 뭐뭐에 기반을 두고 뭐뭐에 근거를 두고 뭐뭐에 기반하여서 이런 뜻입니다. 다음 넷째 줄 앞에 the fact that 동격 관계죠. 대시 동격 접속사고 대절 속에서 head seen에서 see가 지각동사입니다. don 새벽이 목적어 follow가 목적격보 동사 원형이죠. 다음 뒤에 as long as 접속사의 기능을 하고 있죠. 뭐뭐 하는 한.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if it ever existed에서 이때 if는 양보적 의미의 접속사입니다. 비록 그것이 존재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양보로 해석하시고 그리고 쭉 내려가서 for believing에서 for가 전치사고 believing이 동명사인데 believer는 타동사지요. 그래서 대절이 목적어절입니다. 그 tomorrow 뒤에 R은 위에 바로 위에 줄 끝에 our scientific reasons가 주어져 우리의 과학적인 이유 동사 R입니다. 그리고 over부터 kind까지는 형용사 보호로서 형용사 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끝에서 셋째 줄 중간에 보시면 particular initial conditions가 대시라는 주격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 중간 뒤에 보면 if ever은 설령 설사 있더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본문 해석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 someone 누군가가 두 번째 줄 because부터 해석 처리하세요. 그것이 여기서 그것은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말하겠죠. 그것이 과거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늘 해가 떠왔기 때문에 해가 내일 아침에 뜰 것이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왜 합리적인지를 열렬히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걸 상상해 바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문장에서 서먼이라는 사람은 늘 해 뜨는 걸 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또 해가 뜰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합리적으로. 자기는 그게 합리적으로 생각한 거지. 그죠? There may have been a time when절인데 이거를 해석을 부드럽게 하려면 지금 세 번째 줄에 보면 primitive man이 나오죠. 원시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줄 맨 뒤에도 as long as 다음에 he가 원시인이에요. 그래서 부드럽게 이어주려면 as long as부터 치고 들어가면 괜찮아요. 자, as long as he could remember. 그 원시인이 기억할 수 있는 한. 그 다음에 앞에 보면 he had죠. 그 원시인이 새벽이 밤의 어둠을 따라가는 걸 봤다라는 그 사실에 오로지 기반을 두고 여기서 새벽이 밤의 어둠을 따라간다는 건 밤의 어둠이 있고 난 뒤에 새벽이 온다라는 걸 자기가 받는 거야. 그런 사실에 기반을 두고 with assurance 확신하면서 그 원시인이 새벽을 예상했던 때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거는 원시인이 매일 새벽 다음에 아침에 밤의 어둠이 끝나고 난 뒤에 새벽이 오는 그걸 매일 경험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는 자신 있게 새벽이 올 거다. 밤의 어둠이 지나고 나면 이런 때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나가 나와 여기서. 이러한 지식의 원시적 상태, 이러한 지식의 원시적 상태입니다. 여기서 설령 있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was unquestionably 의심할 여지 없이 unquestionably 의심할 여지 없이 프리사이언티픽 과학 발생 이전의 것이었다. 이 말은 비과학적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밤의 어둠이 지나고 난 뒤에 새벽이 오는 걸 그냥 매일 받는 거야. 과학이 아니라. 물론 뭐 원시는 과학이 뭔지도 몰랐겠지. 비과학적이라는 이야기죠. 오로지 자기가 본 눈으로 본 그것만 가지고 생각을 한 거야.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자, 그 다음에 this kind of reasoning이죠. 이런 형태의 추론 또는 이런 종류의 추론, 이런 형태의 추론은 bear no resemblance to science입니다. 원래 bear resemblance to가 뭐뭐와 유사성이 있다는데 과학과는 전혀 유사성이 없다는 거죠. 왜? 비과학적이니까. In fact 사실 the crude죠. crude는 서툰이죠. 서툰 또는 뭐 세련되지 않는 뜻인데 induction은 귀납추리입니다. 귀납추리. 귀납추리는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이론을 도출시키는 걸 말합니다.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일반적 이론을 도출시키는 거. 그래서 그 서툰 귀납추리는 exhibits 보여준다는 거지. A complete absence of scientific understanding이죠. 과학적 이론의 완전한 부재. 무슨 말이에요? 과학적 이해가 전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비과학적이니까. 그렇겠죠? 오로지 경험을 근거로 해서 해가 뜬다는 일반적 이론을 도출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에서 대절을 해석을 먼저 합니다. 해가 내일 뜰 거다라고 믿는 것에 대한 우리의 과학적 이유는 완전히 다른 형태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 태양계의 기능이나 작동을 이해하고 있다고. 어떤 관점에서? 물리학의 법칙의 관점에서 태양계의 기능이나 작동을 이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예측을 합니다. 특별한 천문학적인 현상들을 예측합니다. 바이민족은 도움으로인데 이러한 법칙, 이런 물리학 법칙의 도움으로 특별한 천문학적 현상을 예측을 해요. 뭐와 결합시켜서? A knowledge of particular initial condition that prevail이죠. prevail이 널리 퍼져 있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돌려 해석하면 일반적인, 널리 퍼져 있으니까 보편적, 일반적이죠. 일반적인 특별한 초기의 조건들에 대한 지식과 결합이 되어서 이런 물리 법칙의 도움으로 특별한 천문학적인 현상을 예측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죠. 과학적 법칙과 이론들은 have the logical form of a general statement. 일반적 진술의 논리적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 진술의 논리적 형태를 가지고 있어. 그러나 때에는 과학적 법칙과 이론들은 설령 있다 하더라도 빈칸으로부터 나온 단순한 일반화의 경우는 거의 없다. 극히 드물다는 뜻입니다. 빈칸으로 나온 단순한 일반화는 거의 없다는 거죠. 이 과학적 법칙과 이론은. 그럼 위에 형광펜 꺼놨는 부분이 빈칸으로 들어가면 맞겠죠. 자, 보기 보면 1번에 찬스는 우연, 가능성, 2번에 피직스 물리학, 3번에 경험, 4번에 이미지네이션 상상, 5번에 익스페리먼트 실험. 여기서는 과거의 원시인이 어둠이 지어나고 난 뒤에 새벽이 온다. 그 다음에 누군가가 해가 뜨고 계속 해 뜨는 걸 봤으니까 다음날도 해 뜰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건 비과학적이야.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과학은 일반화된 특별한 초기의 조건들에 대한 어떤 지식과 결합을 시켜서 이 물리학 법칙의 도움으로 우리의 특별한 천문학적 현상을 예측을 하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차원이.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거는 과거의 원시인들의 이야기와 접목시키면은 경험이 되는 경험으로부터의 단순한 일반화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거의 더 없다,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과학적 법칙과 이론들은 일반적 진술의 논리적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인데 다시 한번 더 종합을 해보면은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는 경험에 기반한 추론의 예를 들어줬죠. 과거에 자기가 했다는 경험을 근거로 또 해가 뜰 것이라고 추론하는 그런 걸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경험에 기반한 추론의 특징은 뭐냐? 과학 발생 이전의 것이다. 과학적 이해가 전혀 없다는 말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네 번째 문장에서 마지막까지 과학적 이해의 특징을 말했습니다. 물리법칙의 관점에서 태양계의 작동을 우리는 이해를 한다. 경험에서 나온 단순 일반화는 극히 드물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어요? 이 지문은 해석을 정확히 연습하는 걸 자꾸 연습하세요. 문장 구조, 문법을 일단 공부를 다 하고 난 뒤에 해석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해석할 때 좋은 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즐거우고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13강의 2번 빈칸 지문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문법을 먼저 출발하죠. 지문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빈칸이 보이고 it takes to master이 보이죠. 이때 it은 가주어, to 부정사가 진주어인데 take라는 단어가 무엇을 필요로 하다는 타동사예요. 그것의 선행사가 빈칸입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보면 some single obscure skill 선행사거든요. 대시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그 이유가 is가 동사죠. 그럼 that과 is 사이에 we've decided란 주어 동사가 삽입되어 있어요. 관계대명사에서 주격관계대명사와 동사 사이에 이렇게 주어 동사인 삽입절이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구조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it's drawing 할 때 이때 it은 바로 위에 줄에 some single obscure skill을 받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drawing, copying, dribbling 이 세 개는 동명사로서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보면 where이라는 관계부사 보이는데 앞에 a kind of standing jump가 나오죠. 장소처럼 보이지 않지만 원어민들은 관계부사 where 앞에 선행사가 꼭 장소가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생각할 때 공간적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선행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어민들은. 그래서 where이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뭐 장소 명사가 나와야 된다. 이런 거는 탈피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다음에 그 다음 저 매뉴얼 설명서죠. 근데 뒤에 to 부정사가 매뉴얼을 수식합니다. 이 경우에 tell은 사행식 동사로 써있죠. us 간접 목적어, what도 직접 목적어. tell 바로 밑에 just like 주어 동사는 마치 뭐뭐처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we've been told 현재 완료 수동태죠.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인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무언가 명령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해야 앞에 해석이 좀 부드러워요.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비동사가 일형식 비동사입니다. 있다, 존재하다 뜻으로 쓰였고 다음 줄에 origin that에서 이때 that은 관계부사 y를 대신하는 that입니다. 뒤에 문장 완전한 구조예요. origin은 관계부사 y밖에 없어요. 물론 관계부사는 that으로 대용한다는 법칙도 있겠지만 origin y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that 밑에 보면 follow 콤마 다음에 followed by 문장 중간에 이런 게 나오면 뒤에 이제 by 뒤에 명사가 나오겠죠. 더 많은 훈련이 뒤따르는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무엇이 뒤따르는. 그 다음에 perform과 그 다음 줄에 뒤에 do가 있어요. 명령문이죠. 명령문을 출발하고 쭉 가다가 end가 보이죠. 이럴 때 end는 그러면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에서 see more still인데 원래 구조가 still more progress입니다. 근데 원어민들이 이렇게 썼네요. 그죠? 정상적으로 쓰면 you will see still more progress입니다. 훨씬 더 많은 향상을 볼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At a certain age입니다. 어떤 나이에 그리고 9살이든 10살이든 11살이든 우리 모두가 한때는 그 나이에 있었던 9살, 10살, 11살인 어떤 나이에 most of us, 우리들 대부분은 are capable of는 무엇을 할 수 있다거든요. the kind of 빈칸이죠. 빈칸의 어떤 형태를 할 수 있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9살, 10살, 11살이면 뭐 특별하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발달이 안 된 나이죠. 그러면 이제 자기 어떤 감성을 믿고 행동하는 나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it takes to master 다음에 쭉 나옵니다. 그 관계대명사를 먼저 처리하면 we've decided죠. 우리가 결정을 한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적이라고 하는 어떤 단 한 개의 이해하기 어려운 스킬이죠. 우리가 그걸 정했어. 근데 우리의 정체성이 핵심적이야.
그런 어떤 하나의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스킬이 있어. 그것을 마스터하는 것은 빈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빈칸을 9살, 10살, 11살 때 우리들 대부분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 힌트가 뭐냐면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인데 왜 할 수 있을까? 이해를 못하는 데도 할 수 있다는 건 무조건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은 뭔가 된다고 생각했지. 그런 확신감을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아마도 it's drawing 그것은 drawing a horse 말을 그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을 그리면 말처럼 보이지 않겠죠. 그러다 계속 그리다 보면은 진짜 말의 모습에 가까워지겠지 그림에. or copying a guitar solo죠. 기타 솔로 연주를 따라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씩 계속해서 카피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정한 기타 솔로 연주가 나올 수 있겠죠. or dribbling a basketball behind our back. 농구공을 우리의 등 뒤에서 드리블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연습을 계속 하겠죠. 마스터 될 때까지. 아마도 it's an early 그 다음 콤마하고 that elementary skateboarding move인데 동격입니다. 의미로. 스케이트보드의 기본적인 스케이트보드의 동작이죠. move in alley. 근데 a kind of standing jump입니다. 일종의 스탠딩 점프인데 where이죠. The feet never leave the board입니다. 발이 보드에서 절대로 결코 떨어지지 않는 일종의 스탠딩 점프인 기본적인 스케이트보드의 어떤 동작인 알리. 알리는 1976년에 이 알리라는 별명을 가진 스케이트보더가 처음 시도한 기술이랍니다. 이게 나는 스케이트보드를 전혀 탈 줄 몰라요. 근데 타는 모습 보면 굉장히 참 스릴감이 넘치더라고요. 물론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스케이트보드 타는 학생도 있겠죠. 참 대단해요. 다음 문장에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just do it이죠. 그냥 그걸 단지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헤드 다운이죠. 고개를 숙인 채 nose to the grindstone 밑에 있습니다. 쉬지 않고 악착같이 just like we've been told 우리가 마치 누군가에 의해서 명령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받은 것처럼 반복적으로 고개 숙이고 쉬지 않고 악착같이 한다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이 빈칸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반복에 대한 하나의 신념은 문화적인 그런 급수 속에 있다는 건 그 문화가 예술이든 스포츠든 그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청소년들은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뛰어드는 애들이 가끔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문화적인 급수 속에 있다. 그 다음 모든 성공 매뉴얼 안내서에도 있고 모든 스포츠나 비즈니스의 자서전에도 이 반복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There's a reason that that은 관계 부사 대용어입니다. reason은 why와 굉장히 친숙하고 붙어 다닙니다. origin why. 그래서 that으로 바꿔 썼는데 why와 같은 의미예요.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죠. 코치나 음악 강사, 수학 선생님들이 종종 followed by 잘 챙기세요. 더 많은 훈련이 뒤따르는 그런 연습들 훈련들을 학생들에게 시킨다는 겁니다. Run their student through drills는 학생들을 훈련시킨다, 연습시킨다로 해석하시면 돼요. Perform 100, minor scales 다음에 쭉 가서 있는 afternoon이 나오죠. 오늘 한 오후 전체를 100번의 A 단음계를 연습을 하고 뭐 자유투를 연습하고 토우킥을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100번을 수행해봐라. and 그러면 너는 향상을 볼 것이다. 또 200번 해봐라. 그러면 너는 훨씬 더 많은 향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밑에 보기에서 정답을 찾아볼까요? 위에 형광펜 칠했는 부분을 우리가 잘 파악해가지고 답을 찾으면 됩니다. 1번 blind devotion, 맹목적인 신념. 이와 가장 연결되는 말이 반복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쉬지 않고 악착같이란 말이 맞죠?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creative thinking, 창의적인 사고. 아니죠. 3번 의도적인 휴식. 역시 아니고 4번 설명서 매뉴얼을 마스터하는 거, 숙달하는 거. 아니죠. 5번에 효과적인 협력. 역시 아닙니다.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죠. 자, 열심히 복습하시고 일공하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영어 빈칸 13강의 3번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을 하고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not merely 보이죠. not only와 똑같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but also의 but이 안 보입니다. 근데 콤마 있죠? 이 콤마가 but으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but also.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people face에서 face가 직면하다, 마주하다는 뜻인데 뒤에 목적어 없어요. 타동사로서. 그래서 문제가 선행사로 빠져나갔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된 구조입니다. 두 번째 줄에 known as는 뭐뭐로 알려져 있는 과정. 이렇게 PP가 앞에 명사로 수식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be enabled by는 수동 형태로 나와 있고, 자, 네 번째 줄에 보면 다섯 번째 줄이네요. were asked whether이 나왔는데 위에 보시면 주어 다음에 ask 4인식 동사입니다. ask가 4인식 동사일 때 물어보다죠. 그 다음 간접 목적어 나오고 대절이 직접 목적어예요. whether절이 직접 목적어예요. 이게 수동태로 바뀌면 간접 목적어 주어로 나오고 be asked, 그 다음 whether 주어 동사절이 이어집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people on the street가 간접 목적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were asked, 질문을 받았어요. whether they would like to have 나오죠. 이 구조는 위에 여러분이 제 설명을 듣고 완전히 구조를 머리에 익히신 다음에 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원래 알고 있는 분도 많죠. 다음에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세요. 에스크란 게 4형식보다 더 많이 쓰는 5형식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많이 쓰죠. 주어 다음에 에스크,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죠. 이때 에스크는 요청하다죠. 요구하다, 요청하다. 4형식은 물어보다, 5형식은 요청하다, 요구하다입니다. 주어는 목적어가 동사하도록 요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꼭 기억해두고, 자, 내려봐서 다시 때 맨 뒤에 디바이스가 선행사가 되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그 안에 allow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나옵니다. allow 허락하다죠. 이거보다는 좀 많이 쓰진 않지만 같은 표현 permit라는 단어 있죠. permit 목적어, 그 다음 목적보 to 부정사. 그 다음 뒤에 from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절로서 wherever they were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보면 비동사 다음에 대시 접속사였어요. 조금 전에 내가 고2 3월 모의고사 29번 문법 문제 업로드 시켰는데 거기에도 타동사 다음에 접속사 대시 밑줄 꺼져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번에 비동사 다음에 대시 접속사입니다. 뒤에 문장 완전한 구조죠. 그리고 쭉 가서 and 다음에 that도 접속사 대시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simply not이 있어요. simply란 단어가 부정어에 쓰이면, 부정문에 쓰이면 결코 뭐뭐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합니다. 우리는 결코 상상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be about 다음에 아니죠. be about to 부정사는 막 뭐뭐 하려고 합니다. 자, be about to 부정사는 막 동사 하려고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과 대조적으로 be about ing가 나와요. 뭐뭐에 관한 것이다, 뭐뭐에 대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translate A into B는 A로 B로 바꾸다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대해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 지문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괜찮아요. 지문이. 내용은 디자인 주도 혁신의 의미에 대한 글입니다. 자, 처음에 디자이너들은 오늘날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낸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디자인 주도 혁신으로 알려져 있는 과정이에요. 즉 디자인 주도 혁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과정인데 그게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거라는 겁니다. 원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부딪히고 마주치게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디자이너들이 하는 거죠. 인테리어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근데도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디자인이 예술 분야니까. 그 다음에 혁신적인 가치 창출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사람들과 사회에 대해서 더 근본적인 통찰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디자인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면은 그 사회, 그 문화의 사람들과 사회의 어떤 담겨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포착해내야 됩니다. 그 흐름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통찰력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리고 종종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기술에 있어서의 발전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기술이 또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럼 예시가 나와요. 큰 시들 자체만 봐도 예를 드는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봐라. 한번 생각해봐라.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죠. The mobile phone. In a classic Dutch television program에서 더치는 네덜란드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네덜란드의 TV 프로그램에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받았어요. 그들이 from wherever they were이죠. 그들이 있는 곳은 어디에서나 그곳으로부터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동안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전화를 걸 수 있도록 또 허용해 주는 그런 장치를 그들이 좋아할 건지 좋아하지 않을 건지를 질문을 받았어요. 그렇죠. 뭐 어디 있더라도 내가 원할 때 언제라도 일주일 내내 24시간 내내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질문을 받았어. 근데 the typical response 일반적인 대답은 대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기기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가가치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별 필요 없다는 말이죠, 이게. 그리고 대절이 2개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its use would be totally superfluous입니다. 그것의 사용은 전적으로 불필요할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었어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24시간 전화하는 사람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지금 이렇게 말했을 때는 과거의 휴대폰이 나오기 이전의 시대였고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 그 프로그램은 1999년에 만들어졌고 지금은 20년이 지난 그런 시기다는 거죠. 우리는 결코 핸드헬드는 휴대용어예요. 통신기기 없는 세상을 결코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죠? 심지어 사회적인 용어로 휴대폰 중독이라는 말까지 나왔으니까 사람들은 휴대폰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엄청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디자인 드리븐 이노베이션, 디자인 주도 혁신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사용자의 통찰을 새로운 의미, 즉 사람들이 좋아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으로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좋아는 하지만 이런 것으로 괜찮은데 그렇지만 이런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지금 형광펜이 칠해있는 부분을 잘 연결해 보세요. 같은 의미니까. 자, 1번에 were not able to gain access to입니다. 접근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휴대폰이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1번은 틀렸죠. 2번에 결코 그들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지를 결코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죠. 그 당시에 휴대폰이 없었는데 그냥 질문만 했어. 근데 좋을 것 같은데 별 필요 없잖아. 전적으로 불필요하단 말 했고요. 어떤 부가가치도 제공하지 않을 거라고 응답을 했잖아요. 2번이 정답이죠. 그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었지. 그러니까 결코 자기들이 원하거나
필요한 줄 몰랐지. 세 번째, never became skilled in interpreting. 해석하는데 능수가 뭐 해석을 합니까? 아니죠. 네 번째는 그들이 이미 고려했다. 없었는데 뭘 이미 고려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다섯 번째, 그들의 복잡성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 휴대폰이 없었는데 뭘 복잡한지 어떻게 합니까? 휴대폰이 얼마나 복잡한지도 모를 텐데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그냥 24시간 이렇게 일주일 내내 전화를 할 수 있다면 그걸 가지겠어요? 가지고 싶으세요? 물었는데 그죠? 좋긴 좋겠지만 굳이 뭐 그게 필요하겠냐 전적으로 그렇게 응답을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지만 결코 원하거나 필요할 줄은 절대 몰랐다는 거야. 그죠? 그런 것으로 바꿔놓는 거야. 이 디자인 주도 혁신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지금은 이제 휴대폰이 일반 대중화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면은 도입 부분에서는 디자인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죠.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가치 창출 과정에 대해서는 사람과 사회에 관한 더 근본적인 통찰력에 기반을 두고 기술 발전에 의해서 가능해진다고 했죠. 그 예시로서 세 번째 문장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장까지 휴대전화에 대한 예시를 쭉 말해줍니다. 뭐 사람들이 어디서나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동안 전화를 걸 수 있게 해주는 기계를 가지고 싶으냐? 질문에 사람들은 어떤 부가가치도 주지 않을 것이다. 뭐 전적으로 불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죠. 근데 지금은 휴대폰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결론이 마지막 문장에 디자인주도 혁신의 의미는 뭘까요? 새로운 의미로 바꾸는 것과 연관된다. 이런 말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지문이 뭐 나름 괜찮죠, 그죠? 잘 복습하십시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열공하시고 오늘 토요일 오후 시간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13강의 4번 빈칸 문제를 가지고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help란 동사 나오죠.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는 to 부정사나 동사원형 둘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맨 뒤에 to maintain은 해석할 때 뭐뭐 하기 위하여. 항상 문장 중간에 to 부정사 나올 때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처럼 뭐뭐 하기 위하여 뜻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앞에 명사로 수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줄 중간에 대선 주격 관계 대명사로 앞에 선행사로 수식하는 구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줄에 보시면은 found가 타동사 대시 접속사입니다. 이번에 3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서 문법 문제도 타동사 뒤에 대시 접속사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쉬운 거죠. 그 다음 that에는 완전한 문장인데 incorporating이라는 동명사 주어로 출발했죠. 그리고 다음 줄 앞에 보면 helped가 동사입니다. 역시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는 to 부정사나 동사원형. 그 다음 옆으로 쭉 가보다 보면 brought on by가 보이죠. bring on은 무엇을 야기하다라는 뜻입니다. by 앞에 pp가 되어서 앞에 있는 정서적 고가를 수식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문법 하나 나오죠. whose. whose가 아마 수능에 나오면 어려울 거예요. 근데 whose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whose는 선행사가 사람이나 사물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whose가 보이고 뒤에 반드시 명사가 따라 나와요. 왜냐하면 whose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동사가 나오는 구조 가장 많이 쓰이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whose를 빼고 이 명사 플러스 동사 이하의 구조는 완전한 문장 구조입니다. 그리고 해석할 때는 이 부분을 해석해서 선행사를 바로 수식하면서 해석하면 됩니다. whose는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whose는 선행사를 집어넣어서 뭐뭐서의 명사 이렇게 확인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올라가 보면 employees가 선행사고 사람이죠. whose, office settings를 whose가 수식하는데 office settings부터 뒤에 afford much privacy까지가 삼형식 구조입니다. afford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다음에 뒷부분에 being able to로 나오는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동사는 being 밑에 줄에 보면 뒤에 helped가 동사가 되죠. 역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동사 원형으로 나와 있죠. 번호를 1, 2, 3 매겨놨죠. 왜냐하면 목적 보호 병렬 구조입니다. 그래서 carve, inscribe, create 이렇게 병렬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 정리를 끝냈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문은 개인화된 업무 공간이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글입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은 학교와 직장에서의 우리의 삶의 ups and downs를 기복이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기복을 겪는 내내 The reassuring stability of a blank가 나오죠. reassuring은 걱정을 없애주는 stability, 안정감이죠. 빈칸의 걱정을 없애주는 안정감은 우리가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관리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빈칸의 걱정을 없애주는 안정감. 그럼 빈칸에는 분명히 좋은 의미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형광펜 칠하는 부분은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 내신 준비할 때 또는 6월 평가원 준비할 때 잘 공부해 보십시오. 자, when we engage는 뭐뭐에 관여하다, 뭐뭐에 참여하다, 뭐뭐를 하다. 여기서 그냥 평이하게 뭐뭐를 하다라고 해석하면 부드러워요. 우리가 그러한 환경적인 자기 조절을 할 때, 환경에 맞춰서 자기를 조절한다. We rely on. 우리는 rely on은 의존하다죠. cues는 단수입니다. outside ourselves. 우리 자신의 바깥에 있는 단서니까 즉 여기서는 환경적 단서를 말합니다. 우리는 환경적 단서에 의존한다. 환경이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죠. To maintain,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the kind of equilibrium inside ourselves that facilitates the pursuit of our goals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촉진해주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적 단서에 의존한다. 즉 환경이 우리 마음의 평정을 유지시켜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환경이어야 되느냐? 그걸 이제 밑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In a study of mid-level professional 하고 쭉 나옵니다. mid-level, 중간급의 그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시간 플린트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인 그레고리 로렌스 교수가 대절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대절이 뭐냐? Incorporate A into B는 밑에 적어놨습니다. A를 B에 포함하다죠. 개인적인 물건들을 그들의 일하는 공간, 환경이죠. 일하는 공간에 포함하는 것이 그들이 정서적 고갈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어떤 정서적 고갈이냐? 스트레스가 많은 일에 의해서 야기되는 그런 정서적 고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일하는 분이라면 회사에 부모님의 일하는 책상 위에 보통 가족 사진이라든가 또는 그 부모님이 좋아하는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놓여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회사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을 겪고 나면 굉장히 멘탈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그게 정서적 고갈인데 그 물건을, 그 사진을, 가족 사진을 보고 물건을 봄으로써 위로를 받게 되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걸 발견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일하는 공간의 환경이 굉장히 그 사람의 심리적 어떤 변화에 중요하다. Especially 특히 for employees whose office settings did not afford much privacy입니다. 여기서 사무실 환경이죠. 뒤에 whose 빼고 사무실 환경이 많은 프라이버시를 제공하지 않는 직원들에게는 직원이 회사 갔을 때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자기 프라이버시가 거의 없어. 완전 오픈돼가지고 그럼 눈치를 보고
굉장히 긴장하겠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런 직원들에게는 being able to personalize는 개인의 필요에 맞추다는 뜻으로서 그들의 일하는 공간 영역을 자기 개인의 필요한 것에 맞출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을 갖다 놓는다든지 또는 포스트나 만화나 머그컵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 머그컵, 커피티아 먹죠. 그런 거. 이런 걸로 자기 일하는 공간을 개인의 어떤 필요한 부분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그들 자신의 공간을 하나하나씩 개척해 나가는 거. 개척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대로.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서 그것을 새겨둡니다. 이거는 내 공간이라는 거죠. 나의 안락한 공간이라는 거지. And thus 그래서 create a kind of sanctuary at work죠. 직장에서의 안식처를 또 만들어낸다. 라고 이 로렌스 교수하고 그의 공동 저자들은 글을 쓰고 있다, 기술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글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요약해 보면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는 환경적 자기 통제에 대한 중요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개인에게 의미 있는 물건은 안정감과 기분과 감정을 관리하게 해줄 수 있고 외부 환경을 자기 자신에게 맞춰서 조절함으로써 자기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했죠. 그러면서 세 번째 문장에서는 연구에 대한 결과가 뭐냐. 이 대학의 연구 결과는 근무 공간에 자기 개인적 물건을 이렇게 배치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고갈을 좀 더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개인 물품의 효과와 구체적인 사례, 뭐 사진, 포스트, 만화, 머그컵이 나왔죠. 이런 개인 물품들은 그 사람이 일하는 업무 공간을 개인화해서 안정감을 제공해 준다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기에 내려가서 빈칸의 정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1번, 예상치 못한 우연한 마주침.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두 번째, 편안하게 하는, 진정시키는 음악.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세 번째, meaningful material object입니다. 의미 있는 그런 어떤 물건들이겠죠. material object, 물건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기한테 의미 있는 물건, 뭐 사진이라든가 포스터라든가 만화책이라든가 머그컵이라든가 등등 있죠. 이런 것들을 자기의 어떤 공간에 맞게 필요에 맞추어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놔두는 걸 말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4번에 keeping things neat and organized. 여러 가지 물건들을 깔끔하고 단정하고 정돈되게 유지하는 거. 뭐 말도 안 되죠. 잘못하면 쏘가요. 4번이 오답으로 갈 수 있어요. 5번에 preventing personal information leaks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정보를 새어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 뭐 개인적인 정보 새는 이야기 본문에 없잖아요. 언급되지 않은 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3각의 4번 빈칸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열공하시고 오늘 오후 시간도 알차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